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 반복하면서 묻고 답하고를 굉장히 많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 목소리가 작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정말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는 약간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는 건 기본적인 부분들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깨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How old are you? 라는 퀘스천 같은 경우에 없는 게 있었고 뭐 좀 기본적인 부분들이 깨진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또 이거를 약간 수업하면서 적어놓은 부분들이에요. 아이한테는 안 보이게 이렇게 내리고서 적었거든요. 듣고도 습관적으로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건 문제점이 있어요. 진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안 듣고 안 들은 걸 아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묻는 건지 확인해야 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What did you do today?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방금 전에 어떤 질문을 하고 다음에 아이가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아이한테 질문을 다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잠깐 생각하고 아이한테 이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질문을 What did you do today?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하면은 습관적으로 I don't understand가 나와버려요. 그냥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약간 적어놓고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질문을 하기 전까지 제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말해주면 그때는 알아들어요. 요런 게 반복되고 있는 게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리고 또 안 좋은 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What did you do today?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거 자체를 영어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한국말로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되물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영어와 한국어의 사용을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은 영어로 생각하는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영어로 가려고 하는 거를 계속 한국어로 자기 자신이 끌어오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영어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못 알아들었다는데 이게 못 알아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안 듣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까지.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은 분명히 듣고 있어요. 의식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안 듣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맞으면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면은 이해함, 첫 번째는 안 듣는 듯. 요게 약간 보여요, 약간.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기 전까지 듣고 있질 않는 듯, 첫 번째 질문 듣고 이해 못했다고 말한 후부터 듣기 시작하는 듯.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듣고 있다가 이게 질문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만큼의 의식만 남겨놓고 질문인 걸 파악을 했을 때 이미 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면 똑같은 질문인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배우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다. 모두가 믿는 만큼 되는데 라포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배우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약간 길게 들어가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목소리가 작다. 자신이 없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개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순환하면서 자신이 없으니 목소리가 작고 목소리가 없으니 자신이 없어요. 목소리 작으니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목소리가 작으니까 선생님이 목소리 크게 하라고 한다. 이게 또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 목소리가 작으니까 선생님 목소리 크게 하라고 한다. 근데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작아지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목소리 계속 크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계속 작아져요. 이게 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은 거를 크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아이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는 건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퀴즐렛을 시켜보잖아요. 퀴즐렛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던 거 진짜로 아이가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니까 퀴즐렛을 시키면 목소리가 커져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의 퀴즐렛 부분을 롱텀과 쇼텀으로 두 개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아, 목소리가 작으니까 제가 목소리 크게 하라고 계속 말해야 되니까 저도 목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퀴즐렛을 롱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되게 좀 쉬운 부분이에요, 오히려. 근데 롱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그거는 되게 자신 있고 당연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이걸 암기력으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해해서 다른 부분에 적용한 상태까지 알고 있는 걸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롱텀을 한번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 롱텀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문장들을 갖다가 약간 변형시켜서 내봤을 때 못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수업부터는 롱텀에 있는 문장들을 랜덤으로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로 약간씩 약간씩 확장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를 그쪽에 두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이가 수업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모를 수 있고. 그거 한번 유심히 관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일단 서로 간에 수업이 좀 더 매끄러울 수 있는데 덜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공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끔찍하다는 듯이 안절부절 치과 치료 받는 듯이 막 이렇게 몸을 계속 뒤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표정에도 그런 게 보이고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가야 되니?라고 중간에 물어보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약간 수업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와 수업 어땠냐 이런 식으로 좀 아이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요약드릴 부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